구독자 여러분, 귀신과 잡귀를 쫓는다고 하는 나무가 있다는데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과 영양이 풍부해 여름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나무라고 하니 어떤 사연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내려온지 궁금해지는데요. 복숭아 나무의 사생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다큐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 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복숭아 나무라는 주제로 요즘 한창 익어가고 있는 여름과일의 여왕인 복숭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복숭아 나무의 생태적 특성은 물론 나무에 얽힌 주술적인 이야기와 무릉도원 이야기, 그리고 삼천갑자 동방삭과 복숭아에 얽힌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먼저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면 복숭아 나무는 장미과로서 중국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과일나무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높이 3에서 6m 크기로 나무줄기는 젓갈색을 띠며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피침형으로 가장자리에 찬 톱니가 있고 4, 5월에 잎보다 먼저 피는 꽃은 흰색 또는 옅은 홍색으로 5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으며 7, 8월에 붉은빛으로 익습니다. 나무를 심은 후 2, 3년 후부터 과일을 수확할 수 있으며 20여 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수명을 다하게 된다고 합니다. 복숭아꽃은 복사꽃이라고도 부르는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좋아했던 꽃 중 하나로 봄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꽃이며 봄동산을 연분홍색으로 물들이며 피어나는 꽃송이는 청순 가련함을 느끼게 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노랫말에도 복숭아꽃이 많이 등장하는데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동시이며 어릴 적 많이 불렀던 동요인 고향의 봄의 노랫말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로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꽃이 복숭아꽃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는 주술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문헌에 소개된 것을 살펴보면 조선 왕조실록의 연산군 일지에는 매년 3월과 8월에 전염병 귀신을 쫓을 때 복숭아나무 칼과 복숭아나무 판자를 썼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며 홍만선의 산림경제에는 복숭아나무가 100가지 귀신을 물리친다고 하여 선복이라 불렀으며 명나라의 본초강목에는 귀신의 우두머리가 복숭아나무로 맞아 죽은 뒤로 귀신이 무서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복숭아나무가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 집안에 복숭아나무를 심는 것을 금기하였으며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은 복숭아가 지닌 귀신을 쫓아내는 힘 때문에 조상신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복숭아나무 가지 중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더욱 힘이 강한 것으로 믿었는데 동쪽은 해가 솟는 곳으로 양기가 가장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귀신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에 접근 또는 음식의 맛이 나빠지는 것도 막아준다고 믿었으며 복숭아나무로 도장을 만들어 호신용으로 지녔다고 합니다. 무릉도원이란 무릉에 있는 복숭아꽃이 활짝 핀 세계라는 뜻으로 경치나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지상낙원이나 별천지, 이상향 등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무릉도원의 유래는 도연명이 지은 도와 원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소개를 해보면 중국 진나라의 무릉이라는 지방의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가에 나갔는데 위쪽에서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고 있었다. 아름다운 꽃과 향기에 취해 꽃잎을 따라가다 보니 강가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들판이 나타났고
들판을 지나자 자그마한 동굴이 있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밝고 확 트인 세상이 나타났는데 기름진 논밭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과거 진나라 시절 난리를 피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너무도 살기가 좋아서 고향 땅도 잊은 채 평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를 반겨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고 어부가 집에 돌아가려 하자 이 마을에 대해서는 비밀로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지만 너무 신기한 터라 다음에 또 오기 위해 길마다 표시를 해두며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어부는 이 이야기를 고을의 사또에게 들려주었고 어부의 말을 들은 사또와 동네 사람들이 그곳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아무도 어부가 보았던 무릉도원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릉도원을 신선들이 사는 땅으로 알고 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천국과 같은 이상향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도원결의는 나관 중에 삼국지연의에서 장수,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비가 군사를 모집하는 방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데 장비가 나타나 대장부가 어째서 한숨만 쉬고 있느냐고 핀잔을 준다. 이에 유비는 도적을 무찔러 백성을 편안히 할 생각은 간절하나 힘이 없어서라고 장탄식을 하자 장비가 고을 안의 용사들을 모아 함께 큰일을 해보자고 했고 둘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데 관우가 들어와 이 이야기를 듣고 세 사람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 세 사람은 복숭아 동산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며 맹세를 하는데 우리들은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었으니 한날에 죽기를 맹세하였으며 유비가 형이 되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셋째가 되었는데 이날 모인 고을 안의 용사들이 3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뜻으로 도원결의라는 말이 나왔으며 요즘도 의형제를 맺거나 뜻이 맞는 사람들이 사욕을 버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심할 것을 결의하는 일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 선지시대의 신화 및 지리서인 산해경에는 서왕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왕모는 곤륜산에 사는 선녀로서 인간의 장수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서왕모는 자신의 정원에 복숭아나무 한 그루를 키웠는데 열매가 맺히는데 3,000년, 익는데 3,000년이 걸리며 이 복숭아를 먹으면 수명이 3,000년 늘어난다고 하는 유명한 복숭아 나무입니다. 서왕모가 한무제의 신하인 동방삭을 불러 한무제의 생일에 복숭아 7개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동방삭은 서왕모가 선물로 보낸 복숭아를 중간에 가로채 6개를 훔쳐먹고 1개만 한무제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훔쳐먹은 동방삭은 갑자가 60년이기 때문에 60갑자를 3,000번이나 사니 18만 년을 산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동방삭은 저승차사의 수법에 걸려 어이없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000갑자 동방삭이라는 말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복숭아나무라는 주제로 요즘 한창 익어가고 있는 복숭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숭아나무가 영험한 나무이기에 주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지상낙원인 무릉도원,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은 도원결의, 그리고 복숭아를 훔쳐먹은 동방삭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은 맛있는 과일로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기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복숭아를 만나게 될 때 앞에 이야기들도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맛도 즐기면서 의미도 배우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